여러분, 부동산 요즘 정말 난리 났죠? 특히 2030 세대에게는 이 모든 규제가 답이 없는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또 규제가 나왔는지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는 과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불과 한 달 만에 세 번째 규제인 10.15 대책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대책은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수요 억제, 대출 조이기, 거래 통제를 한 번 더 강력하게 묶은 규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부동산 시장의 판을 진짜 살 집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혹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저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복잡한 정책 용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핵심만 뽑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피입니다. 오늘도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와 세금 혜택을 받는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점입니다. 우선 규제 지역이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추가 지정되면서 대출, 청약, 세제 등 전반적인 제약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대출의 이중잔금도 생겨났는데요. 첫째, LTV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LTV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집값 대비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산다고 한다면 LTV는 40%대 정도인데요. 현금 부자여야 집을 사기 용이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번 발표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애 최초나 서민 실수요자는 별도 우대가 있지만 집값의 몇 %까지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브레이크가 훨씬 세게 밟힌 거예요. 둘째, 가격 구간별 절대 한도가 신설 및 강화되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절대적인 금액을 잘라버린 규제입니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레버리지를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비싼 집을 사려고 하면 돈을 덜 빌려준다는 얘기인데요.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최대 4억 원, 2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또 실거주가 강화됐는데요.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한다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바뀌었는데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팔아서 얻은 이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보유해야 했는데요. 10.15 대책 이후에는 이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세제 혜택 역시 진짜 그 집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진 거죠. 그럼 시장 반응과 현실 영향은 어떨까요? 이러한 실거주 의무 강화는 시장에 흥미로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고 본인이 들어가 살게 되므로 시장이 유통되는 전세 매물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 매물이 줄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압력이 생기고 이는 월세 전환 확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전세가가 너무 오르면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이럴 바엔 조금 더 모아서 집을 사자는 매매 심리가 자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똘똘한 한 채가 심화될 수 있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들은 강한 규제 때문에 여러 집을 처분하고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심리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럼 2030 실수요자들은 당장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서울이나 규제 지역에서 대출만으로 집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LTV나 절대한도 외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집값보다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이 될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DSR 때문인데요.
DSR이란 소득 대비 모든 빚의 연간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소득으로 1년 동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금융 체력 측정기와 같습니다. LTV가 집값을 기준으로 브레이크를 건다면 DSR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한도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따라서 아직 사회초년생이시거나 2030인 분들은 이직, 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소득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대출 한도를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규제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5년 동안의 라이프 플랜을 수치화해서 나의 5년 계획, 직장 이동이나 결혼, 양육 등을 먼저 숫자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보려는 동네가 일반 규제 지역인지 아니면 규제가 특히 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이사 후 2년 실거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청약이든 매매든 본인에게 좋은 위치를 우선으로 두고 나의 현금 흐름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10-15 대책은 실거주를 중심에 놓고 대출, 세제, 허가까지 3중으로 조여서 갭 투자와 고가 레버리지를 확실히 꺾는 방향이에요. 정책은 변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 관리와 입지 우선의 기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 흐름과 소득 세팅의 재구성이겠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다음 부동산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